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3분 시크릿 실천편이에요. 편기욱님과 김민광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그 시크릿을 실천했던 분들의 사례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시크릿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면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에 그 시크릿 한국어 버전으로 올라와져 있는 게 있어요. 동영상이 1시간 반짜리. 그 동영상을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에서도 방송을 했거든요. 시크릿에 관해서. 그래서 시크릿이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그 작가분하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나오셔서 방송을 했어요. 토크쇼 방송을. 그런데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번 방송한 거에 대해서 연방을 안 하는데, 재방을 안 하는데 처음으로 재방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한 2편으로 나눠져 있는 방송도 있고 3편으로 나눠져 있는 동영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프리 그 동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시크릿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도 있는데 영어 버전 보셔도 되고 한국어 버전도 있으니까요. 한국어 버전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제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력도 좋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방송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이 시크릿을 경험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행복을 얻고 그러한 사례들이 나온 책이거든요. 그 사실 그 실화를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그 사례는요, 어떤 남자분 이야기예요. 이분이 예전에는 그런 시크릿을 알기 전에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 그러한 것을 배우고 익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직장에 다니면서 이 시크릿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봤을 때, 아, 이게 시크릿이었구나.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었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부터 현재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분이 대학에 들어갈 때도 그런 강남 8학군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에 자신이 원하는 과가 조금 높은 수준의 성적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과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과는 가고 싶고 하니까 문제집을 13권, 두꺼운 문제집 13권을 이만큼 사가지고 와서 내가 이거 문제 다 풀면 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확신을 하고 열심히 풀었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완전히 다 마스터하고 13권을 문제집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수능을 봤어요. 근데 원서를 낼 때도 원래는 조금 간당간당한 그러한 자기의 성적하고 맞는 그런 대학도 놓지만 자신의 성적보다 한 2단계가 높은 대학도 원서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성적보다 2단계가 높은 대학에 붙었어요. 이게 2단계 높이 그런 지원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정말 그 자기가 맞는 성적에 맞는 대학을 지원을 해도 이게 될까? 운이 좋으면 되고 운이 나쁘면 안 되고 막 그러는데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학보다 2단계를 높게 할 수 있었냐면요.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거예요. 13권을 다 풀고 그리고 자신은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 문제를 풀고 수능 날에도 그런 자신감으로 확실하게 붙을 수 있다 생각하고 문제를 푸니까 이 문제가 술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수능을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볼 때는 특히나 시험을 볼 때 긴장돼서 실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아는 문제도 긴장되면 실수를 해서 틀리고 막 그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운도 따른다고 막 그런 말이 나오는 게, 그런 시험에서 내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푸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면서 그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딱딱딱딱 답을 찍을 텐데, 내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공부한 내용이 조금 자신감도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이게 아는 문제도 이게 문제가 제 눈에 딱 들어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자신감으로 수능을 봤는데 문제가 너무 술술 잘 풀리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했었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남자는. 그런데 이분이 군대를 안 가고 정말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아가면서 병특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군대 시설을 대체해서 근무를 하고 월급도 받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대학원 시절에는 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알바를 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자기 이제 고액 연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액 연봉을 구할 수 있다고 심상을 또 그린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하고 난 고액 연봉을 구할 수 있다고 구했다고, 구한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구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런 거 자꾸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는데 정말 70만원, 월 70만원 받는 그런 고액 그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구했어요. 그때 당시에 월급이 어땠냐면요, 조교 월급이요 15만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엄청나게 많은 알바비를 받고 그런 알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시크릿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머리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런 집도 자신이 원하는 집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뭘 했냐면 1억 원을 붙여놓고 심상을 했대요. 1억 원이 생길 것이다, 나한테. 그런데 월급쟁이 그런 생활을 하면서 1억 원 생길 일이 없잖아요. 월급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상여금하고 인센티브가 정말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사 이래 최고의 금액이래요, 이분이 받은 금액이.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이분은 시크릿을 정말 이해하고 그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했을 때 지금의 상태에서 그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게 자신이 했던 것이 그게 심상하였구나,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었구나, 그런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그 믿음이 더 컸겠죠. 거기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또 그게 확신이 더 컸기 때문에 더 잘 이루어졌고 좋은 결과로 이어진 거죠. 여기 잠깐 책의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싫어하고 원망하는 일을 던져버리고 무관심하게 잊어버린 채 하루 24시간의 대부분을 여러분이 좋아하고 기뻐서 날뛰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끌어당기려 했는데 그것이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아 좌절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의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관념들이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있죠. 그런 고정관념들이 자꾸 그 제한을 만들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제한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제한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연이 되고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그러한 것들은 무한하다고 해요. 아무런 제한선이 없다고 해요. 내가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그건 내가 자꾸 그거를 끌어당기잖아요. 그럼 안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고정관념 틀에서 내가
생각하는 틀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한선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만든다는 거죠. 그런 거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제한선을 없애버리고 무한하다. 내 능력은 무한하다. 그런 생각에 집중하고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주부이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과 두 딸을 둔 주부이신데 좀 일찍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셔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IMF 때 많은 회사들이 힘들었잖아요. 여기 이분도 IMF를 겪으신 거여서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부도가 나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든 다시 이제 젊으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서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망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절망이고 두렵고 막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마음수관이. 아무리 다시 일어나려고 해도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연한 기회에 책 한 권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책이 뭐였냐면요, 캐서린 폰더의 부의 법칙, 그 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절실할 때 그런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된 거잖아요. 그 책에 힘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조그만 가게를 이제 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조금 지나면서 좀 나아지던가 싶더니 이제 정체기가 된 거예요. 이제 남편도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열심히 예전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다 노력을 하는데 계속 청구서는 날라오고 빚은 계속 있으니까 이게 쑥쑥쑥 줄어들고 벌어지는, 그러니까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막 단시간에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안정도 안 되고 조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확신도 없었고, 그리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그런 상황을 겪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변화의 기회이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 감사함을 몰랐던 거예요. 자신의 그런 가정에 대한 사랑하는 딸과 남편과 그런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감사함을 마음을 갖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현재 상황에서도 감사함은 있잖아요. 내가 가게를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잘하고 있고 감사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제 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뭘 하셨냐면요,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셨대요. 근데 이제 손님이 계속 이어져서 와야 되는데, 단골도 생기고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조금 되다가 정체기가 온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시크릿 책을 읽은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예약된 손님을 관리하는 모습하고 손님이 정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돈을 지불하는 모습을 심상화를 많이 그린 거예요. 매일 감사일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 손님들이 오셔서 손님 예약하고, 그럼 예약이 많아서 막 관리하는 모습, 손님이 오셔서 돈을 만족스럽게 지불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심상화를 그리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오실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분이 오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분이 또 돈을 지불을 할 테니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도움을 지불하면 자신의 가게가 정말 매출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손님도 쭉쭉쭉쭉 올라가고 할 테니까 감사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또 서비스를 하니까 손님들도 또 입소문이 막 나겠죠. 그러니까 단골들도 많아지고 손님도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럼으로 인해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분은 정말 손님도 많아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에 글을 올리신 거예요. 자신의 성공 사례를 그런 심상화를 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의 이야기를 카페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그만큼의 노력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런 에너지들이, 좋은 에너지들이 나를 좋은 에너지로 막 끌어올릴 수 있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좋은 에너지들을 자꾸 끌어모은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거와 연관된 일들이 자꾸 연결돼서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제한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믿고 행하고 하다 보면 그러한 에너지들이 계속 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함을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 그것이 다시 선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죠. 내가 감사함을 담아서 내보내면 그것이 배가 돼서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니까 평소 생활의 하루하루에 내가 감사함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뭐 크든 작든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내가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를 심상화를 그리면서 난 이거 충분히 난 이걸 이룰 수 있어. 난 이걸 얻을 수 있어. 난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 믿음을 갖고 심상화를 그리고 원하는 걸 얻기 바래요. 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